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건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귀족노조의 탐욕 때문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기막힌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이 나라를 일구어오신 우리 5070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벌이는 짓거리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햄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 반도체 전쟁 중이고 대만의 TSMC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눈속임으로 주주들을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웅인 이재용 회장이 감옥까지 갔다 오며 회사를 살리려 발버둥 칠 때 저들은 뒤에서 자기들 배만 채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더 내놓으라고 떼를 쓰며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고 협박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건 단순히 월급 몇 푼 더 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리겠다는 자살 행위이자 우리 오종튀고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강탈하려는 비열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건 저들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내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어떻게 노조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지 절대 모르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삼전 주주라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끝이라는 걸요. 우리 오종틀공 어르신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키우고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고작 저 귀족노조의 탐욕 때문에 나라 경제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삼성전자 노조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건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를 뜯어먹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악당들을 향해서 우리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를 시원하게 남겨주세요. 정신 차려라 노조야.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같은 여러분의 뜨거운 일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저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먼저 던져드릴게요. 이번 파업 사태를 들여다보니 이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파업이 아니었습니다. 주주들을 위하는 척, 회사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권력만 키우려는 추악한 눈속임이 숨어 있었거든요. 알게 되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분통을 터뜨리실 겁니다. 지난 2026년 4월 17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파업이라고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투쟁가를 부르며 결의를 다지는 줄 알았더니 글쎄 대형 트럭을 불러놓고 유명 가수를 초청해 축제를 벌이고 고급 출장 뷔페를 차려놓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를 걱정하고 회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현장에 있던 한 협력업체 직원은 그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하는데 연봉 1억 넘게 받는 본사 직원들은 화려한 무대 아래서 노래 부르며 놀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라 일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수천만 원 성과급 받고도 뭐가 부족해서 저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불합리한 구조.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저들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 입에 넣는 고기 한 점이 다 우리 주주들의 피눈물이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땀방울입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이 드디어 칼을 빼든 겁니다. 지난 2026년 5월 12일 삼성전자는 서초 사옥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영웅의 강력한 결단인 것이죠. 한국 기업 역사상 이렇게 강경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줬지만 이제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직접 삼성전자 노조를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특정 기업 노조를 향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사실상 노조의 명분 없는 싸움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조준한 발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전략자산인 반도체를 노조가 인질로 잡고 흔드는 꼴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인 것이죠. 회사가 칼을 빼고 정부 건의자까지 나서서 경고할 정도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죠? 이건 단순히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려는 자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파괴하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이 엄중한 상황에 동의하시죠? 우리 영웅들이 내린 이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지 제가 이제부터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진짜로 경영진과 주주들이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임금 협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그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국가 산업을 인질로 잡은 파렴치함이고, 두 번째는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액수의 탐욕이며, 세 번째는 회사가 위기일 때 등을 돌린 도덕적 배신입니다.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아마 혈압이 확 오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노조가 단순히 자기들 월급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반도체 패권을 인질로 잡고 나라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삼성전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GDP 비중으로 따지면 삼성그룹 전체가 20%를 넘나듭니다. 고용인원만 해도 직접 고용 12만 명에 협력업체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지금 이 거대한 엔진을 멈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 가족이 먹고 살 쌀통을 발로 차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가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 기분 안 좋다고 자식들 굶기겠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노조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멈추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테러입니까? 자기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걸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협박이지 어떻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차원이 다릅니다. 미세 공정은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수조 원이 들고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경쟁자인 대만의 PSMC나 미국의 인텔, 일본의 라피더스는 저만치 달아나는 겁니다. 지금 HBM 반도체 시장에서 밀리네 만회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여기서 파업을 한다는 건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글로벌 경쟁 상황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일본은 정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부활을 노리고 있고 중국은 저가 공세로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삐끗해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자살골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살골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대만의 TSMC 노조가 파업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국가를 위해, 회사를 위해 24시간 공장을 돌립니다.
적군인 대만과 일본이 이 상황을 보며 얼마나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웅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이유인 그들의 액수를 들으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다 못해 눈물이 나실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숫자를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비교로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욕심인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보면요.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임금 10% 인상에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고 유급 휴가를 대폭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 1인당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시죠?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받기 힘든 분들이 태반입니다. 1억 3천만 원이면 그분들의 3배를 넘게 받는 거예요. 우리 5070 어르신들, 혹은 자식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순수익 300만 원 가져가기도 힘들어서 폐업 고민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새벽 배송하고 식당에서 불 앞에 서서 땀 흘려도 손에 쥐는 건 푼돈입니다. 그런데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이 돈 더 안 주면 일 안 하겠다고 길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도대체 뭘 더 달라고 하는 건지 그 탐욕의 끝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추가 성과급 총액만 따져봐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수조 원이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더 채우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75% 이상이 이번 삼성 노조의 파업이 명분이 없고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약자를 위한 파업이 아니라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겠다는 탐욕이라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떼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웅인 경영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면 회사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경쟁사는 100조 원을 투자할 때 우리는 노조 월급 올려주느라 투자를 못하면 5년 뒤, 10년 뒤 삼성전자가 살아남겠습니까? 이건 주주들을 속이는 행위이자 회사를 말려죽이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불공평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도덕적 배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포인트인데 여러분도 들으시면 100% 이해되실 겁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그 이기적인 태도. 정말 기생충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혹시 2023년과 2024년 초에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조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위기였어요. 분기 연속 적자에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가 이 정도 위기에 몰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던 시대에는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월급 좀 줄여도 좋으니 회사부터 살리자고 금반지 빼오고 헌신했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이 노조라는 악당들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적자가 나도 우리는 계약된 성과급은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곡소리가 나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피를 빨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겠다고 한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돈을 많이 번 사업부뿐만 아니라 적자가 난 사업부 직원들도 똑같이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억대 연봉과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기겠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이건 시장 경제의 원리도 인간의 도리도 저버린 행태입니다.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비노조 직원들은 어떻게 같은 직원으로서 저럴 수 있냐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トヨ타가 과거 대규모 리콜 사태로 위기에 처했을 때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했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는 정신이었죠. 그 결과 도요타는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애사심입니다. 우리 삼성 노조는 도요타의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 영웅인 이재용 회장은 어땠습니까? 그는 벌써 9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 수천억 원을 기부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까지 내면서 사회를 돕고 회사를 지키려는 영웅이 정작 자기 직원들에게는 이런 배신 행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9년을 참았습니다. 9년 동안 묵묵히 견디며 직원들을 자식처럼 아꼈는데 이번엔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영웅이 선행을 베풀면서 회사를 지키려 할 때 저 노조는 그 선행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기 직원들을 돌보던 회장이 결국 그 직원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9년의 인내심이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 결국 칼을 뺀 거예요.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과 우리 5070 어르신들의 노후가 걸린 삼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거대 명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력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죠.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웅의 칼날이 너무나 정확하고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배려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2026년 5월 15일 삼성은 첫 번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파업 기간 중 무단 결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주동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 식구니까 하며 봐줬던 관행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입니다. 한국 업계 역사상 대기업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을 거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법과 원칙 앞에서 예외는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들에게는 단 1분의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론 단위까지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파업해도 나중에 합의해서 다 보전받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텅 빈 숫자를 보고 노조원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악당들 입장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영웅이 몸소 실천한 것이죠. 세 번째 결정타는 바로 대체 인력 투입과 생산 자동화의 전격 도입이었습니다. 노조가 없어도 공장이 돌아간다는 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수면된 엔지니어들과 비노조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생산 라인을 지켰고 오히려 파업 기간 중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손실액을 계산해보니 노조가 장담했던 생산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칼이 세 자루 동시에 들어가니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악당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다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되며 분열이 일어났고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노조는 결국 투쟁 동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눈속임하며 자기들 실속만 챙기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단 한 방에 판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오웅최공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한 곳에 매달린 직접 고용 인원만 12만 명이고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이 회사의 생존에 생계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삼성이나 그 협력사 다니는 사람 1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아니면 삼전 주식 안 가진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 휘청이면 우리 자식들 월급이 끊기고 우리 어르신들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만 곳의 기업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고용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영웅 측이 휘청해서 한국에서는 노조 등살에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며 공장을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어땠습니까? 세계적인 해운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그 일대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과 창원 일대는 그때의 충격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한 기업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반도체 패권을 한국에 뺏기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며 희망 없이 삽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런 세상을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만의 TSMC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내부의 적, 귀족 노조의 방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 나가서 일자리 구걸해야 하는 시대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생각만 해도 피눈물이 납니다. 짧은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 미래 세대의 30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오종퇴공 어르신들이 살아온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 손주들이 꿈을 펼칠 대한민국이 이 싸움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영웅의 결단은 단순히 이재용 회장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항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삼성 노조에 속지 마라, 주주 눈속임이다 라는 말.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왜 저들의 파업이 가짜 축제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삼성은 주주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조라는 거대 악당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삼성 노조는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은 파렴치한 파업을 벌였습니다. 둘째, 그들의 요구는 서민들의 삶을 기만하는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셋째, 영웅인 경영진은 무노동,